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석사과정 EXR 랩의 이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기반의 렌더링 파이프라인과 쉐이더 구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쉐이더는 화면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화면에 무언가를 보여줄 때 수많은 픽셀들로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픽셀 각각이 어떤 색깔이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투명해야 하는지, 그림자가 지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화면을 뿌려주는데, 이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공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공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삼각형, 정점들로 이루어진 3D 모델이고 이거를 2D 화면에 보여주려면은 계산이 돼야 하는데요. 공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공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뭐 햇빛이 위에서 오는 공이면은 위쪽이 밝아지고, 아래에서는 어두워져야 한다는 등, 공이 어디서 오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공의 재질이 반짝이는지, 무광인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계산들을 쉐이더가 실시간으로 해주게 됩니다. 일단 쉐이더의 그 동작 구조는 일단 컴퓨터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게 하려면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해상도면은 픽셀이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이 픽셀을 계산하려면은 1초에 60번의 갱신이 되고, 그럼 쉐이더는 1초에 1억 2천만 개의 픽셀에 대해서 너 무슨 색이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쉐이더는 GPU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PU는 그래픽 계산 전용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 CPU가 아니라 GPU이냐면은 CPU는 논리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잘합니다. 하지만 GPU는 똑같은 계산을 수십만 번 동시에 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쉐이더는 픽셀 200만 개의 똑같은 계산을 병렬로 쫙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는 픽셀마다 동시에 한 번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쉐이더의 종류로는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는 3D 모델의 점들의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 오브젝트가 보이는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위치 계산을 버텍스 쉐이더가 하게 됩니다. 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화면에 나타날 픽셀 하나하나의 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그 밝기랑 그림자, 텍스처, 반사빛 등이 모두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버텍스 쉐이더는 형태를 계산을 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표면의 모습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이더는 모든 픽셀이나 정점마다 동일한 코드가 각각 한 번씩 실행이 돼야 합니다. 이런 해상도의 화면이면은 픽셀이 아까 약 200만 개라고 했죠. 그럼 쉐이더 코드가 200만 번 동시에 병렬 처리로 실행이 돼야 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모든 픽셀을 빨간색으로 칠해줘라는 의미인데 이 한 줄이 픽셀 수만큼 동시에 실행이 돼서 전체 화면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또 쉐이더는 게임 개발이나 뭐 웹질, 인터랙티브 아트, 어, 유니티, 언리언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쉐이더는 재질, 매테리얼의 핵심이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쉐이더 그래프로 노드 기반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더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빛의 방향이나 그림자 등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좀 더 이쁘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예시로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쉐이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현실감 있고 이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렌더링 파이프라인과 쉐이더인데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니버셜 VR이랑 하이 디피니션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랑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일반적인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니티에서 조작하는 공간은 3D 공간이지만 모니터 자체는 2D이죠. 그래서 3D 물체를 2D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렌더링 라인은 이런 3D 물체를 2D 화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쉐이더는 이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 두 가지에서 담당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총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정점 조립을 한 후에 버텍스 쉐이더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징을 지나가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통해서 3D 물체를 2D 화면을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음, 우선 정점 조립은 CPU가 준비한 정점 데이터를 GPU가 읽어서 각 정점에 필요한 정보를 메모리에 불러와 오고 쉐이더로 넘겨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 정점이란 3D 모델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점을 말합니다. 3D 모델은 수많은 정점으로 이루어진 점들의 집합인데, 이 정점들은 이런 위치나 법선 벡터, UV, 컬러 등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점 조립의 전체 흐름은 우선 CPU에서 3D 모델을 가져와서 정점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제 같은 이런 모델 파일들을 불러서 정점 버텍스 정보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정점 데이터를 GPU에 전달하기 위한 버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렌더링 명령이 실행이 되면은 GPU에서 이 데이터를 읽고 GPU는 이 정점 단위로 데이터를 세트로 읽어서 버텍스 쉐이더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점 하나가 쉐이더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GPU에 전달되는 정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점 하나당 이제 포지션이나 노멀 값이나 UV 값들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GPU는 이 정보들을 하나의 패킷처럼 읽어서
정점마다 한 번씩 버텍스 쉐이더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쉐이더는 정점을 처리하는 코드일 뿐이고 그 코드에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지 어떤 형식인지 GPU가 알아야 하니까 이걸 정확히 맞추는 게 이 1단계 정점 조립 단계입니다. 유니티에서는 개발자가 이 과정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이 과정은 그래픽 카드가 알아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유니티에서는 메쉬나 매트리얼 쉐이더를 설정할 때 내부적으로 이 조립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가 이런 속성들을 통해 정점 데이터를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니티에서는 메시나 배터리어를 설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정점 조립이 이루어지고 버텍스 쉐이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버텍스 쉐이더는 GPU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3D 모델의 정점 하나하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것을 2D 화면에 표시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버텍스 쉐이더는 이 중에서 주로 위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걸 수학적으로 변환해서 화면에 적절한 위치로 출력을 하게 합니다. 즉, 정점의 위치를 받아서 이 점을 화면상 어디에 그릴 것인지를 계산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GPU에서 병렬적으로 매우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정점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표 변환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점 위치 자체는 처음에는 모델 로컬 좌표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컬 좌표계는 그걸 바로 화면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을 점차적으로 변환을 어, 해주고 그거를 직접 표시 가능한 이런 스크린 스페이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D 모델은 3D 공간, 로컬 스페이스 이런 그 오브젝트 기준의 좌표계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평면에 있다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런 3D를 2D로 정확히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이 바로 그 GPU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 그 버텍스 쉐이더가 이 흐름의 역할을 하고요. 정점 위치를 단계적으로 변환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오브젝트 기준의 로컬 스페이스 기준에서 월드로 그 다음에 카메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투영하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화면 좌표로 표현이 그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행렬 연산으로 계산이 되고요. 버텍스 쉐이더가 단순히 점을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명이나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에 기반이 되는 공간적 정보 중심의 축입니다. 이 단계에서 연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다음 단계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색상 계산이나 텍스처 샘플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로컬 좌표계는 오브젝트 자신 기준의 좌표계로 모든 3D 모델은 자신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모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가운데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 좌표계입니다. 이걸 로컬 좌표계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월드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은 월드 좌표계는 0.0.0 좌표에서 이 오브젝트를 보게 되는 것을 월드 좌표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0.0
0.0 좌표에서 여러 오브젝트가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실제 3D 이거를 오브젝트를 보는 월드 좌표계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중심의 좌표계인데 모든 오브젝트는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재정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월드 좌표계에서 이런 카메라 좌표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투영 좌표계가 되는데 이거는 원근 투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까운 물체는 크게 되고 먼 물체는 작게 보이는 원근감이 이 단계에서 뷰에서 투영 좌표계로 넘어오면서 이때 구현이 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투영 좌표계에서 절단 좌표계로 바꾸게 되는데 PC나 안드로이드들은 다 해상도가 다릅니다. 어떤 기기든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하고, 여기를 1, 1, 1로 하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오브젝트,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범위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잘려서 안 보이게 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 부분만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크린 좌표계로 이렇게 아까 한 여기 제일 끝을 0.0으로 하고 여기 112를 이런 해상도에 맞게 변경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정규화된 좌표를 실제 해상도 기반의 픽셀 단위 좌표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화면 좌표계로 표현이 돼야 GPU가 이 픽셀에 어떤 색을 칠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레스터라이저라고 버텍스 쉐이더까지 마치고 정점은 이제 2D 화면 좌표계의 정확한 위치로 변환이 되었죠. 그치만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의 픽셀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GPU의 다음 단계인 레스터라이징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점 데이터를 화면의 픽셀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스터라이저란 정점의 정보들을 가지고 화면을 픽셀 단위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GPU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점들만 있었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삼각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라이저라는 거는 이런 픽셀마다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정점이 있네? 그럼 픽셀로 나타내야지 하는 픽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픽셀에 알맞는 정보를 계산해서 정점의 위치나 노말 데이터나 탄젠트 정보들을 대입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우선 삼각형 채우기 픽셀 검사에서는 모든 3D 모델은 수많은 삼각형으로 최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점 A, B, C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레스터라이저는 이 삼각형이 화면 위에 어떤 픽셀을 덮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픽셀이 삼각형 내부에 있나 하면서 이 내부에 있으면 그렇다면 해당 픽셀 정점 정보를 보관을 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점 사이 값을 채우게 됩니다. 이거를 정점에서 정의된 정보를 픽셀 단위로 보관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정점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정점 사이에 있는 위치나 색상,
텍스처 좌표 등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점 A에는 빨강이고 B에는 파랑이라고 하면 중간 픽셀은 보라색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위치는 뭐 A는 1.1, B는 3.1이라는 위치가 있으면 가운데 픽셀은 2.1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값은 이 단계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각 픽셀마다 사용할 데이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레스터라이저는 정점에서 버텍스에서 픽셀로 바꾸는 과정이고 삼각형 내부 픽셀을 검사를 해서 정점 정보를 보관해 픽셀 단위 데이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정보는 다음 단계인 프래그먼트 그 쉐이더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4단계, 마지막 단계인 프래그먼트는 화면 하나의 픽셀을 그리기 위한 정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셀이 화면에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단위라면은 프래그먼트는 픽셀이 되기 직전 단계인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화면에 보일 픽셀 하나하나의 색상과 밝기, 텍스처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레스터라이저로부터 받은 보관된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각 프래그먼트의 최종 색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UV 텍스트 좌표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에서 색상을 가져오고 조명, 라이트 정보를 반영해서 밝기 계산을 하고 머터리얼 설정을 반영해서 반사를 하거나 추가하는 색상을 계산을 하고 뎁스나 뭐 투명도, 그림자 등을 계산을 해줍니다. 즉, 이 픽셀이 어떤 색상으로 어떤 색으로 보여줄까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 쉐이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터라이저에서 삼각형 한 조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조각은 150개의 픽셀을 차지를 하고 있고, 각 픽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관받는데, 위치나 노멀, 텍스처, 좌표, 머터리얼 값들을 보관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색상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텍스처에서는 0.4에서 0.6 위치의 색을 샘플링하고 조명을 계산해서 밝은 회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RGB 색상이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면 이 과정이 노드 기반 시각적 편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모든 계산이 결국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로 변환되어 GPU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점 조립과 버텍스 쉐이더, 레스터라이저, 프래그먼트 쉐이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그 쉐이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오브젝트, 월드, 뷰, 좌표계를 만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파란색,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나머지 아까 이런 투영이나 절단 좌표계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